심리학 좋아하시죠?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공부 방법을 생각해 낸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청소년에게 심리학이 뭔 소용이람 이란 책에서 우리 심리학을 활용해서 공부할 수 있는 6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고릴라 실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농구하는 3명, 청팀, 홍팀 이렇게 나누고요. 농구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하고 농구하는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몇 골을 넣는지를 체킹을 부탁을 했어요. 실험 내용은 농구가 이루어지는 중간에 고릴라가 나왔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실험이 다 끝나고 관찰자들한테 묻습니다. 뭐 청팀이 몇 골을 넣었나요? 이게 아니라 중간에 고릴라 나왔는데 보셨나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52%의 사람이 고릴라를 못 봤다고 이야기한다고 해요. 이것은 집중력에 관한 실험이에요. 어떤 것을 주의 깊게 보는 것, 그것을 주의 집중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예상한 것에 주의 집중을 한다는 이야기겠죠.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상황에서 고릴라가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고릴라가 나오든 쥐가 나오든 신경도 안 쓰고 농구하는 모습만 지켜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머지 48%의 사람은 고릴라를 봤다는 건데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였을까요? 그 사람들은 뻔한 예측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리학을 활용한 공부법 첫 번째는요. 새로운 방법으로 주의 집중하라입니다. 주의 집중을 할 때 이때는 농구 경기가 이루어질 거야. 농구 경기에서 몇 골을 넣나 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 여기서 뭐를 다 찾아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뻔한 생각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사물을 보는 것이 주의 집중력을 향상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사물을 대할 때, 어떤 학습을 할 때라도요, 여기서는 뭐 조선시대니까 이런 내용이 뻔히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더 이상 깊은 지식을 끌어내고 주의 집중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생각하던 그거겠지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뻔한 게 아니라 다른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집중을 하면 집중력이 조금 더 향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빠르게 스위칭 해라. 무슨 말이야? 그러면 국어 5분, 수학 5분, 영어 5분 이렇게 공부하라는 얘기야? 라고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멀티플레이어, 멀티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볼까요? 저기 사무실에서 막 타이핑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옵니다. 여보세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거 처리할게요. 은행에 들어가서 돈을 보내고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다시 타이핑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해내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빠른 스위칭, 빠른 변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멀티로 일을 한다고 해서요. 타이핑을 하면서 전화를 받으면서 문자를 보낼 수는 없어요. 그 순간에 타이핑을 하다가 갑자기 전화를 받고 갑자기 은행에 송금을 하고 이게 다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빨리빨리 주의 집중력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집중을 하면 몇 분이나 주의 집중을 할까요? 보통 사람들의 경우는 최에서 최대 5분 정도까지 집중하는 게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45분, 50분간 계속 국어 수업을 해요. 그러면 이게 집중이 될까요? 네. 집중은 한 5분 안에서 끝난 거예요. 나머지는 딴 생각도 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 스위칭해주는 방법은 뭘까요? 또 5분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는 감각 자극을 스위칭을 해주는 겁니다. 5분 동안은 책을 읽게 해주고요. 5분 동안은 그 책에 대한 내용을 듣게 하고요. 5분 동안은 그리게 하고요. 5분 동안은 만지게 하고요.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고 감각을 스위칭 해주면서 아이들이 그 감각 사이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 가지 공부를 한다. 광복절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광복절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광복절 노래를 듣고요. 광복절에 대한 그림을 보고 이미지를 보고 광복절에 대한 글을 읽고 광복절에 대한 물건을 만들어 보고요. 태극기를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20분 내 집중 시간이 생겼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다양한 감각으로 아이들에게 정보를 입수를 해주면 아이들이 훨씬 더 그 감각에 각각에 집중하면서 모든 것을 다양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심리학을 활용한 공부법은요. 작게 작게 조각 내라입니다. 오늘 영어 단어 50개 외운다. 부담스럽습니다. 다 할 수 있을까? 너무 많은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예 못해 이러고 그냥 손을 놔버려요. 너무 큰 목표를 줬기 때문에 아이들은 부담부터 확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자, 이번 30분 동안 5개를 외우자. 10분 동안 10개의 단어를 외우자. 이런 식으로 작게 작게 잘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나는 공부를 못해.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공부를 나는 안 할 거야 하고 밀어두는 게 아니라 나 5분만 해볼까? 5분 동안 단어 3개 할 수 있을 것 같아. 5분 동안 막 해요. 그러면 공부를 미루는 사람이 아니라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위치 변환을 시켜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공부를 하는 사람,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꿔주는 거예요. 어쨌든 공부도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부담스럽고 내가 너무 이게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시작부터 하기가 두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사람으로 바꿔줄 수 있도록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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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를 나눠서 주시라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위칭하는 거하고도 똑같겠죠. 5분 동안 스위칭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 5분 동안 이런 것이 같이 연계가 돼서요. 작은 성취감을 주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목표를 잘게 쪼개서 아이를 공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나만의 공부 지도를 그려라. 우리 시험 때 되면은 그런 경험 되게 많죠. 공부 잘하는 아이가 필기한 노트를 빌려요. 복사를 해요. 그래서 그걸 막 외우죠. 나는 왜냐면 이렇게 꼼꼼하게 노트 필기를 안 했으니까 모범생 걸 빌려서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모범생만 알 수 있는 표시가 있어요. 뭐 태기 이렇게 써놔요. 그러면 이 태기가 무슨 말인지 알고 있는 것은 모범생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아이들은 태기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다 틀리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나만의 노트가 없었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나만의 공부법이 없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죠. 그래서 나만의 노트 정리, 나만의 필기법을 가지고 공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꽃 모양을 그려놓고요. 내가 택이라고 쓴 것은 이렇게 할 때 그때 택이라는 모양이고 나만의 노트와 나만의 기억법을 활용해서 노트 정리를 하고 공부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오래오래 기억에 남고 공부의 성과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모범생들 보면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나만의 방법도 만들어 보자는 이야기예요. 노트 필기 뿐만 아니라 공부를 할 때도 교과서를 가지고 단어 읽으면서 핵심 내용이 뭐지 표시를 하고 정리를 해보고요. 두 번째, 문제집 참고서를 보고 앞에서 말한 것과 교과서에서 말한 것 중에서 중요하다고 참고서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한 번 더 자기가 정리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문제집을 풀고 문제집에서 틀린 문제를 보면서 내가 어떤 개념이 약했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나만의 공부법을, 나만의 공부 지도를 그리다 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의 공부 노하우와 공부 실력이 쌓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내가 알고 모르는 것을 확실히 하자. 이건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내가 뭐를 알고 있는지 알아야지 노력할 거 아니에요. 내가 뭐를 아는지 모르는지를 알아야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제집을 풀었을 때 중요한 게 문제집을 100점 맞는 게 아닌 거예요. 문제집을 풀었을 때 오히려 틀린 문제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30분 동안 30문제를 풀었어요. 모두 다 맞았다면 그래, 너무 잘했다. 너무 잘해 라고 엄마들 흔히 말하시죠.
저도 그런데 내가 틀린 문제를 다시 손을 안 대줘도 된다는 위안감도 사실 있어요. 틀리기 시작하면 귀찮아지거든요. 왜냐면 어느 부분을 틀린지를 알아야 되고 왜 모르는지 어느 개념이 약한지를 끄집어내서 다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게기 때문에 문제가 좀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다 맞기를 원하는데 30분 동안 30문제를 다 맞았다면 그 30분은 의미 없는 30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 내가 아는 것만 체크하는 상황이었죠. 내가 뭘 모르는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개념이 약한지를 찾아내야 그 문제점을 가지고 그 빈 곳을 메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틀린 문제가 더 중요하고 오답 노트가 더 중요한 거죠. 내가 함수에 대해서 아는 부분이 뭐고 모르는 부분이 뭔지 알아야 알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시작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일단 무엇을 아는지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6번째는 그런 차원에서 내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요즘 초등학생, 중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뭐가 되고 싶어? 라고 물어보면 제일 1등 나오는 게 뭐예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잘 살고 싶어요.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돈을 펑펑 쓰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너의 50대, 60대 어떨 것 같아? 30, 40대 어떨 것 같아?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성형수술 딱 젊게 해가지고요. 유럽 여행 다니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그 노력이 있었기에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럼 그냥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라고 중간에 자기가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부자 되고 싶고 돈 잘 벌고 싶고 이런 이야기만 흔히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래 좋아 너가 부자가 되고 싶다 하자. 그러면 부자가 되려면 뭘 해야 될까? 부자가 되려면 돈이 굉장히 많아. 그런데 그거를 비서한테만 맡겨두면 비서가 살짝 빼돌려도 모른다? 그러면 내가 돈이 1억이 있으면 이율이 뭔지, 그 다음에 주식이 뭔지, 돈이 주식에서 붙고 안 붙고가 뭔지,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그러면 보유세가 뭔지 이거 다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내 돈을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되고 싶은 게 뭔지를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일단 뭐 수학 공부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정치, 또 경제 문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아야 되겠고요. 그럼 돈을 직접 굴려보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도 해보는 게 좋겠고요. 이렇게 전체적인 삶의 맥락에서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죠. 그리고 내가 되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하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해 보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죠. 오늘은 심리학을 통해서 아이들의 공부를 어떻게 잡아줄 수 있을지 심리학의 여러 가지 이론들과 상황들을 빌려와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이 방법들 중에서 우리 아이한테 맞는 방법이 있다면 확인해서 적용해 보시면 그 방법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학탐구생활입니다.